네, 안녕하세요. 외교원 이제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까지 이제 국제법에 이종훈 선생님하고 열심히 국제법 배우셨고, 오늘서부터 이제 설 연휴 끼고 9일 동안 국제정치학을 같이 공부하게 됐고요. 저는 신희섭이라고 하고, 국제정치의 안보 분야로 박사학위 논문을 2013년에 받았어요. 그리고 전쟁 연구하는 사람인데, 제가 2003년부터 수험생들한테 국제정치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딱 이제 올해가 20년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긴 시간 동안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제 안보 분야만 하는 건 아니고 정치 경제나 국제기구 외교 관계 뭐 이런 외교사 뭐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좀 충실하게 잘 공부해서 잘 정리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뭐 이걸 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내년 6월 말일지 아니면 7월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내년에 아마 2차 시험 보는 게 크게 변동이 없다 그러면 6월 말이나 7월 초가 될 텐데 내년까지 한번 한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이 될 텐데 열심히 같이 공부해서 국제정치에서 그래도 좀 높은 성적을 거두셔서 합격이 좀 수월하게 되면 좋겠다. 뭐 이런 계획으로 이제 윈터스쿨 강의를 받게 됐고요. 오늘 제가 그 1회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 그 관련해서 잠깐 몇 가지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과서 가지고 국제정치학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수업 시간에 혹시 이제 그 우리가 책을 두 권을 볼 건데 그 국제정치 이론이라는 책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 중간중간에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용어를 좀 어려운 용어를 쓰거나 아니면 약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는 부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많지는 않은데 이제 읽어보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기에는 좀 어렵게 돼 있는 부분들도 좀 있어서 혹시 수업 중간에 쭉 다 내용들을 알겠는데 요 얘기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아니면 이 사람이 말하는 워딩은 알겠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나한테 와닿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다 알겠는데 그래서 정작 이게 다 열심히 배웠는데 이게 수험적으로 과연 의미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제 질문들이 생기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질문이 생겨야 여러분들이 공부량을 좀 많이 나중에 공부하면서 이제 공부량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질문들이 생기시면 가능하면 쉬는 시간이나 끝나고 제가 질문 받을 테니까 그때그때 이제 질문하셔가지고 그냥 문제를 그때 해결하시면 제일 좋겠는데 혹시 그때 해결이 안 되고 그때는 알 것 같았는데 다시 보려니까 좀 정리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직접 질문하는 것보다 그 메일을 보내는 게 좀 더 좀 잘 알 것 같다거나 뭐 이러시면 오늘 자료의 첫 번째에 제 주소 이메일 주소 적어드렸으니까 이쪽으로 메일을 보내셔서 확인하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이쪽으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은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그리고 내년 다 마찬가지인데 수업 그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수업이 끝날 때 질문하셔가지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결하시는 게 일단은 제일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주로 사용하시고 만약에 이제 메일 보낼 필요가 있으면 이 메일 주소를 좀 이용하도록 하시고요. 제가 한 3년 정도 됐는데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법률저널이라는 신문 좀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 법률저널이라는 신문에 제가 지금 한 4, 5년 정도 매주 칼럼을 하나씩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정치학, 그다음에 국제정치, 민주주의 뭐 사상할 거 없이 아니면 사회 일반 현상이라든가 간혹 가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글 쓰는 게 좀 잘 안 된다 이러면 사회과학은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관련해서 이제 올려놓은 그 칼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법률저널에도 있는데
거기다 제가 몇 가지 사진이랑 뭐 이런 걸 조금 붙여가지고 블로그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블로그 주소는 제 블로그 주소니까, 거기 이제 찾기 기능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요즘에 우크라이나 좀 시끌시끌한데 이쪽에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치면 우크라이나 관련해 제가 아마 2개에서 3개 정도 칼럼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걸로 대략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요 블로그를 좀 적극적으로 좀 잘 활용하시고요. 여러분들은 국제법 하실 때도 배우셨겠지만 국제정치도 마찬가지인데 국제정치만 잘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요 과목을 잘 하면 통합논술도 같이 잘 할 수 있으니까 통합논술 공부도 같이 병행한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려면 국제정치에서 하는 것보다는 약간 공부 범위를 좀 넓혀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 우크라이나하고 카자흐스탄이 조금 문제인데 우크라이나나 카자흐스탄은 국제정치학 시험에 올해 시험이나 내년 시험에 뭐 직접적으로 막 연결돼가지고 시험 문제로 국제정치학 문제로 내기는 좀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뭐 전쟁이 벌어지고 혹시 러시아하고 미국이 직접 대놓고 싸운다 이러면 얘는 100% 시험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전쟁 이후에 강대국하고 강대국이 싸운 사례가 한 건도 없어요. 강대국 간 전쟁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미국하고 러시아가 싸우기 시작한다, 전쟁을 한다, 제한적으로나마, 그러면 이거는 한국전쟁 이후에 거의 70년 만에 첫 번째 이제 강대국 간 전쟁이 되니까 이런 정도의 이제 무게를 가지게 되면 국제정치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걸 분석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논문으로 쓰겠지.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출제 의뢰를 받았을 때 자기가 쓰는 주제니까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가 아니면 아마 국제정치학 문제 출제는 잘 안 될 건데 대신에 통합논술은 약간 실론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직 주제가 다 정리가 안 됐지만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주제로 시험 문제를 만드니까 통합논술이 범위가 조금 더 넓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블로그는 조금 시간을 좀 들여서 뭐 지금 하루에 다 읽을 분량은 아니니까 시간을 가지고 최근 거부터 뒤쪽으로 내려가면서 천천히 읽으시면 아마 통합논술 관련된 주제들도 여기서 몇 가지는 해결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좀 블로그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아까 2003년부터 이제 강의했다고 했는데 2003년부터 지금까지 강의해서 한 20년 했으니까 저하고 공부해서 합격한 사람들이 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400~500명은 되겠죠. 그래서 꽤 오랫동안 뭐 행시까지 하면 뭐 1000명 좀 넘을 것 같은데 오랫동안 이렇게 가리키면서 배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이 조금 짧게 걸리는 사람도 있고 시간이 뭐 한 4년, 5년 이렇게 걸리는 사람도 있고 짧으면 한 1년, 1년 반 안에 합격하는 사람도 있는데 합격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저는 2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절박함인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조건인 절박함은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국제법 시작하시기 전부터 신림동 들어가서 공부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아마 여기에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하려고 생각을 했을 거고 다른 시간을 많이 포기를 했을 테니까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제 절박함이라는 조건을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 수험생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래도 합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나 아니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대부분은 절박함이라는 요인보다는 전략을 누가 좀 빨리 잘 만드느냐, 자기에 잘 맞는 전략을 누가 빨리 만드느냐, 여기에 이제 당락이 좀 결정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잘 세우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전략에 제가 볼 때 국제정치는 딱 3가지만 잘 하시면 돼요. 국제정치 주제로 출제자가 여러분한테 이제 질문을 던질 거 아니에요. 총 3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가 40점에서 50점이고 전체가 100점인데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 문제가 보통 30점, 30점이거나 30점, 20점 아니면 25, 2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분돼 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출제가 되는데, 요런 이제 그 문제들을 만들 때 출제자들이 논쟁거리가 없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논쟁이 끝났다 이런 걸로도 잘 질문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지금 논쟁 중인 주제를 가지고 자 어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풀어봐.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던질 때 한쪽은 확실하게 참이고 다른 한쪽은 거짓이고 뭐 이런 걸로 논쟁이 되는 주제는 절대로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리고 이런 건 없고 한쪽은 선이고 한쪽은 악이고 이런 것도 없어요. 둘 다 어느 정도 타당하거나 아니면 세 가지 가설이 있거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둘 중에 여러분은 어떤 입장인지 혹은 셋 중에 여러분은 어떤 입장인지 뭐 예를 들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울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다음에 중국하고 대만하고도 약간 무력 분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두 개가 동시에 터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두고 여러분은 전쟁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전쟁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하는지. 만약에 러시아가 개전하면 중국도 대만 문제를 미국이 지금 아마 러시아에 신경 쓰느라고 대만 문제에 좀 신경을 못 쓸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중국이 볼 때는 하나의 기회니까 이참에 대만 문제를 한번 건드려 보자고 시험적으로 이제 도발할 수도 있거든요. 뭐 이런 걸 갖고 이제 여러분한테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능성이 높고 낮고에 대한 이제 여러분 입장을 좀 펴서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 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는 내가 국제정치학의 이론을 열심히 배웠더니 이론적으로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하는 이론적 해석. 두 번째는 내가 국제정치를 배우면서 이론만 공부한 게 아니라 현실 정치도 좀 봤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 하는 입증.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걸 잘하려면 제가 볼 때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잘 훈련하시고 전략을 잘 짜면 되겠는데 그 첫 번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 건지, 어떤 논리를 만들 건지 그게 이제 how to think의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이제 생각하고 하는 논리를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제될 범위나 그리고 요즘에 출제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 뭐 이런 것들을 잘 꼼꼼하게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똑같이 다른 사람처럼 열심히 읽었는데 전혀 출제되지 않는 좀 주변부 국가들에서나 할 법한 이런 주제들을 다뤘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실하게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출제자가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이 쓸만한 내용은 없겠지.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무엇을 읽을 건지 그리고 어떻게 읽을 건지. 그게 이제 두 번째 전략에 관한 문제. 마지막 세 번째는 수험생들이 제일 좀 주의를 좀 덜 기울이는데 우리가 열심히 읽었다고 열심히 그걸 잘 전달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드라마를 엄청 많이 본다고 작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작가가 되려면 열심히 읽고 그중에 어떤 걸 내 글로 만들 건지 이런 전략들을 좀 가져야 되는 거랑 똑같이 여러분들도 출제자들이 채점을 하는데 그 출제자들이 보통 학교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선생님들, 교수님들이니까 교수님들이 자기가 공부하면서 세운 기준, 그 다음에 학생들을 채점하면서 생긴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에 맞춰서 이 친구가 잘 썼네,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굉장히 튼튼한 논리를 갖고 있고 이론 정리가 잘 돼 있네, 뭐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면서 점수를 줄 수 있게 만드는 글쓰기 방법. 이렇게 총 세 가지를 공부하시는 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워야 될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생각하는 방법. 이게 이제 나중에 1순환, 2순환 정도 되면 이제 답안을 어떻게 만들 거고 논리를 어떻게 세울 건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훈련하면서 배우실 거고 두 번째는 무엇을 읽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읽을 건지 이게 이제 예비순환, 그다음에 1순환. 이때 이제 주로 이제 공부하실 것들이거든요. 윈터스쿨은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래서 어디까지 읽고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읽을 건지에 대한 아주 짧은 얘기를 좀 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그렇게 읽은 걸 어떻게 전달할 건지, 어떻게 글로 이걸 옮겨서 채점자를 좀 만족시킬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세 번째 글쓰기 방법이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잘 돼야 아마 안정적으로 이제 점수를 좀 높게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세 가지를 좀 배운다. 그리고 그 세 가지를 배우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전략을 좀 짜는 게
여기선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좀 지엽적인 얘기지만 보면 이제 본인이 암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암기는 좀 잘 안 되는데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답안 쓰는 전략도 마찬가지라서 암기 잘하는 사람은 뭐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많은 자료를 보고 그중에 일부를 끌어다가 이제 잘 암기해가지고 답안에 옮겨 쓰면 되고 본인이 만약에 암기 능력이 그닥 뛰어나지 않다. 그러면 천상 여러분이 꼼꼼하게 어떤 주제를 내가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잘 끌고 가면서 글을 좀 길게 써가면서 이제 채점자를 설득해가는 방법으로 글을 만들게 될 테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스타일인지도 좀 빨리 파악해야 되고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되고 전략도 만들어야 되고 이게 이제 이게 두 번째 그 합격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예요. 뭐 좀 뻔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가 좀 빠지면 예를 들면 열심히는 읽었는데 글 쓰는 능력이 좀 안 된다거나 열심히도 읽고 글 쓰는 것도 많이 했는데 논리 구조가 좀 약하다거나 이러면 같은 시간을 써도 높은 점수를 받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이 세 가지를 촘촘하게 이제 잘 준비하시는 게 내년 7월까지 혹은 내년 6월 말까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아마 제일 그래도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그 인상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합격자들일 것 같은데 지난 그 11월 달에 그러니까 2021년 시험에 합격한 친구들 합격생 3사람이 와가지고 각자 자기가 잘하는 과목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이랑 그다음에 국제정치를 어떻게 하면 고득점 하는지에 대해서 좀 촬영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중간에 보시면 2번에 양괄호 2번 바로 밑에 베리타스 TV 유튜브에 베리타스 TV 가시면 거기에 차석 합격 수기부터 해가지고 있는데 3사람이 다 그 국제정치 국제법을 좀 그 아주 높게 받았거든요. 그 중에 한 친구는 국제정치를 84점 가깝게 받았고 그 다음에 2사람이 아마 국제정치를 78점 정도 받았던 것 같고 국제법도 73점대 뭐 이렇게 점수를 받았으니까 아마 여러분이 점수대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보통 열심히 한 1년 반 열심히 공부하면 한 60점 정도 받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한 20몇 점 정도 받은 거 국제정치에서 한 83점 몇 정도 받으면 거의 객관식 시험으로 치면 100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점을 다 주진 않으니까 제일 많이 주면 보통 80% 줘요. 그러니까 10점 기준으로 8점 주면 거의 만점이나 가까운데 아마 83점 뭐 이 정도 받으면 거의 모든 문제에서 다 잘 썼다는 거니까 뭐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했고 어떤 전략을 가졌는지 한번 꼭 명절 기간까지 해서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겠고 그 영상들이 그렇게 길진 않아서 한 20분 정도 단위로 3개 정도 되니까 3사람 거 다 들어도 1시간 안짝 정도만 투자하시면 되니까 꼭 한번 들어서 전략을 좀 세우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요.